어이? 뭐야? 자, 봅시다.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었네. 이렇게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그다음에 x의 평균이 50이고의 표준 편차가 5였을 때 이렇게 되고 싶대요. 이렇게 되고 싶대요. 오케이? 일단 관계를 한번 봐봐. 여기는 이 숫자랑 여기는 이 숫자의 관계를 유심히 봤더니 더하면 뭐가 됩니다? 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지? 그러니까 지금 상황 자체가 뭐였냐면 얘는 이렇게 돼가지고 요만큼 딱 잘라서 이거 이상이 0.1151입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 반대쪽이 사실상 0.8849가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상황은 지금 이렇게 똑같이 생긴 애가 있었으면 얘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칭이 되게 뚝 잘려가지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될 확률이 0.8849였군요. 이런 뜻이 돼버리는 거. 되나요?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준 게 뭐냐면 얘는 평균에서부터 얼만큼? 1.2배의 표준 편차만큼 떨어져 있을 때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했었어.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얘도 여전히 1.2배의 표준 편차만큼 떨어져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 거야. 오케이? 그럼 얘의 평균은 지금 50점입니다라고 했고요. 표준 편차가 몇 점? 5점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6점이겠네. 그지? 6점 차이 나는 거니까 얘는 44점이겠지. 간단하죠? 또 136번 136번 봅시다. 자,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 저기 있는 쟤를 따를 때 오른쪽 표를 이용해서 저기 있는 쟤를 만족시키는 k 값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네요. 가만히 보니까 여기서 이 숫자가 또 의미하는 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지? 저기 있는 저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봤더니 여기 있는 얘를 0.5에서 뺀 거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저기 있는 쟤는 지금 이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K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여기 0.0228이라는 거는 여기 있는 이 확률이 0.4772였습니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그지? 얘는 표준 편차의 몇 배만큼 차이 납니다? 2배만큼 차이 납니다. 이런 뜻인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K 값은 평균값 얼마에서 48에서 얼만큼 차이 난다? 6만큼 차이 난다는 뜻이네요. K는 얼마군요? 42군요. 됐어요? 오케이, 됐어요. 된 거 맞아? 네. 안 된 거 같아, 표정이. 됐어요? 네. 또? (138이요) 133번. 보자. 얘는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네. 뭔가 최대가 되고 싶대. 저기 있는 저 확률이 최대가 되고 싶대. 근데 여기서 얘 평균이 지금 7이라고 잡혀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죠? 표준 편차는 3이었대. 그럼 여기서 상황을 보니까 얘는 A-5에서 A-3까지 확률이 최대가 되고 싶었다는 얘기는 저기 있는 쟤네들이 그럼 결국 여기는 이 7을 끼고 이렇게 대칭이어야 되지 않았을까? 이게 A 빼기 5고 얘가 A 빼기 3이어야지 여기는 이 넓이가 최대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얘랑 얘 뭐가? 평균이. 그러니까 2A-8이라고 하는 거 요거 2로 나눴더니 얘가 뭐가 됩니다? 7이 됩니다. A 값은 그렇게 계산합니다. 근데 여기서 표준 편차의 여기는 얘는 별 의미가 없는 문제였어요. 그지? 얘는 평균 가지고 뭔가 해결해 주세요. 대칭성 가지고 해결해 주세요. 이런 거 이제 바로바로 판단되죠? 연습했던 거니까. 오케이. 또 이거 문제 풀이가 뭐 한 10초, 길어야 10초 이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야. 문제가 100문제라고 해봐야 100, 1000초? 네, 이거 많긴 하다, 그지? 어쨌든 금방금방 풀 수 있어요. 됐어요? 또 질문 없나요? 교환이 됐니? 쌤 근데 저 여기서부터 저기 합이 1이라고 풀면 왜 최대가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합이 1이다? A-5부터 A-3 여기까지 합이 1이다? 확률 확률이 1이다? 그러니까 이 넓이
아, 그 넓이가 1이다. 아, 그래. 그럼 봐봐. 원래 정규 분포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다 해야지 얘는 1인 거잖아, 넓이가. 그지? 근데 얘는,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얘랑 얘는 딱 몇 차이나? 2 차이나. 그지? 그러니까 절대로 이 전체 구간이 될 수는 없어요. 그지? 그러니까 이만큼의 길이를 요만큼 요 길이가 2인 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상황입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그게 가운데를 딱 끼고 이렇게 중심으로 일일이 잘려야지 그때가 최대가 됩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다음 182번. 자, 보자.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저기 있는 제가 저거래.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이렇게 주어져 있었대. 그럼 얘는 지금 얘 사실은 뭐야? 표준 편차의 2배만큼 차이 나는 그 확률이 주어져 있던 상황이잖아. 그지? 맞아요? 그럼 한번 간단히 보자. 요렇게 돼 있어. 요렇게 돼 있어. 지금 여기서 이렇게 쭉 잘려가지고 여기는 얘가 지금 0.4772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건데 그럼 당연히 여기 얘가 0.0228이었겠지. 됐어?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지금 표준 편차의 몇 배? 2배만큼 차이 나야 정상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m 더하기 뭐 2시그마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여기는 얘가 지금 얼마였다는 뜻이야? 57입니다 라는 뜻이야. 됐어요? 끝났지 뭐. 이거 시그마 얘 얼마야? 시그마 얼마니? 문제에서? 2죠 2. 그러니까 얘가 4였으니까 요거 넘어가 버리면 얘는 53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됐어요? 왜? 지영이 민이 됐어요? 질문 없니? 그 다음에 신아 됐어요? 그 다음에 윤빈이는? 됐어요? 오케이. 그럼 오늘 진도 나갈게요. 자, 오늘 이제 추정이라는 큰 단원을 이제 시작하는 날이에요. 시작과 동시에 오늘 끝납니다. 한 방에 끝내버릴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일단 얘를 잘 봐야 되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추정이라는 걸 하고 싶거든. 추정을 하려면 일단 기본 립 작업이 좀 돼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한번 봐봐. 지금 상황이 뭐냐면 전체 자료가 이렇게 있었대요. 그 자료의 이름을 이제부터 우리는 모 집단이라고 쓸 거야. 여기 전체 자료가 있었대.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뭐 수능 이제 1년 남았잖아, 그지? 1년 후에 딱 시험 당일날 시험 끝나고 나가면서 출구 조사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나는 몇 점이에요 해서 몇 명만 조사해. 전부 다 조사하지 않아. 그지? 전부 다 조사하지 몇 명만 딱 조사한단 말이야. 그 조사를 바탕으로 이번 수능의 평균이라든지 등급 같은 걸 결정해서 미리미리 뜨죠. 그날. 맞아요? 미리미리 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뭐냐면 다 조사할 수 없는 경우에 일부만 똑 떼다가 요만큼만 가지고 내가 일단 표본이라고 하기로 했는데 여기 있는 얘를 조사하기로 했어. 오케이? 얘를 조사하기로 했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 뭐가 궁금했던 거냐면 평균값이 궁금했대. 다른 게 궁금한 게 아니라 평균이 궁금해.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얘 평균을 통해서 얘 평균을 지금 추정해 주세요. 이게 모평균의 추정인 거. 오케이? 그런 추정이라는 작업을 하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 이렇게 뽑아내는 이 작업을 가지고 우리는 추출이라고 하는데 추출이라는 거 뭐 임의 추출 있고 뭐 보건 추출, 비보건 추출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 근데 여기서는 뭐 보건 추출을 기준으로 하게 될 거고 어쨌든 추출이라고 하는데 여기 있는 얘를 가지고 그래서 여기 있는 얘에 대한 자료를 조사를 하지. 그렇지? 그 조사를 바탕으로 우리가 여기 있는 얘 평균이라고 하는 거를 뭐 하고 싶어요? 추정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요 추정에 해당하는 이야기가 될 거고 얘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얘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얘를 내가 x라고 할게요. 확률 변수 x라고 할게요. 오케이? 그럼 여기 확률 변수 x가 이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 요 표본이라고 하는 애들은 처음 뽑히는 뭐 x1도 있을 거고 x2도 있을 거고 등등등에서 xn까지 이렇게 뽑았다. 얘는 지금 크기가 n인 표본입니다. 오케이? 크기라고 하는 건 그냥 몇 개 뽑았냐 이런 얘기니까 크기가 n인 표본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크기가 n인 표본을 통해서 내가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뭐냐면 걔를 n으로 나눠요. 뭘? x1 더하기 x2 더하기 쭉쭉 더해서 xn까지 이렇게 해서 나눠버려. 아유 맞어요. 학교에서 수능을
그래서 얘를 정의하기를 뭐라고 정의했냐면 x바라고 정의를 했고요. 얘 이름을 뭐라고 부르기로 했냐면 얘를 표본의 평균입니다 라고 해서 표본 평균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오케이? 내가 지금부터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이 표본 평균을 통해서 여기 있는 얘 모집단의 평균이라고 해서 모평균이라고 하거든. 모평균 m 추정하고 싶은 거야. 다시 말하면 얘네들을 통해서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얘를 통해서 하고 싶은 거야. 쉽게 말하면 여기 있는 얘를 통해서 뭘 추정하고 싶습니다. 여기 있는 얘 모평균이라는 얘를 지금 추정하고 싶어요. 그럼 추정이라는 건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치? 합당한 근거. 그래서 우리가 일단 제일 먼저 하게 되는 일이 뭐냐면 x바라고 하는 얘의 정체 먼저 좀 밝혀놓고 시작합시다. 오케이? x바라고 하는 게 어떤 정체를 가지고 있는지 걔를 먼저 밝혀놓고 시작합시다. 됐나요? 됐죠? 그럼 봐봐. 여기 있는 얘는 그냥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래요. 상황이 뭐냐면 자, 저기는 저 모집단이 있었어. 그 모집단에 평균이 이렇게 주어져 있었다면 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저기는 저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고 하는 애도 얘랑 완벽하게 일치하게 되더라 라는 결론을 오늘 만들어낼 거야. 됐죠? 그 다음에 분산 vx 이렇게 돼 있는 얘는 뭐가 되냐면 n분의 v x 바라고 하는 얘가 n분의 얘가 됩니다. 요런 결과를 만들어낼 거예요. 오케이? 다시. 그러니까 x바라고 하는 게 사실상 우리가 말하는 표본 평균이지만 그 표본 평균을 가지고 지금 뭐처럼 사용하고 있어? 우리 여기 들어가는 거 뭐라고 읽지? 변수라고 읽지. 맞아? 변량, 변수라고 읽지. 그러니까 표본 평균이라는 애를 지금 뭐처럼 사용하고 있어? 변수처럼 사용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 x바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그냥 변수라고 생각해. 얘 이름은 표본 평균이었지만 얘를 변수라고 바라보는 거야. 이 변수라고 바라봤을 때 얘 평균이 뭐고요? 모평균이랑 일치하고 얘 분산은 모평균의 n분의 1 한 거와 일치합니다. 지금 이런 결과를 지금 가지고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여기까지 되니?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면 다시 x 모집단 여기 있는 얘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면 당연히 여기 있는 얘도 x바라고 하는 얘도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알려져 있대. 오케이? 근데 심지어는 이 모집단이라고 하는 얘가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내가 뽑은 그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다면 그러니까 n의 값이 충분히 크다면 여기 있는 이 x바라고 하는 건 뭐라고 알려져 있대? 얘 여전히 정규 분포가 됩니다 라고 알려져 있대. 그러니까 이 x바라고 하는 거는 결론 얘는 정규 분포를 따르는 애가 될 거야. 그지? 그냥 x반을 바라보자마자 정규 분포를 무조건 따를 거야 라고 판단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얘는 무조건 평균이 모평균과 일치하고요. 그 다음에 루트 n분의 시그마 요거의 제곱이 되는 요런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라고 우리는 이제부터 생각하면 돼요. 그럼 여기서 너희들이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 얘를 한번 읽어봐. 이거 뭐라고 읽어? 이렇게 이름으로 영어로 말고 한국말로 다시 여기 있는 얘를 뭐라고 읽냐면 x의 평균이라고 읽어요. 그치? x의 평균이라고 읽어요. 여기 있는 얘는 x바의 평균이잖아. 맞아? x바의 평균. x바라고 하는 건 뭐라고 읽기로 했냐면 표본 평균이라고 읽기로 했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는 사실상 표본 평균의 평균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 봐봐. 표본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하나 뽑았어. 그지? 그럼 얘를 가지고 나타낼 수 있는 그 표본 평균이라고 하는 건 달랑 하나 존재하는 거잖아. 무조건 유일하게 딱 하나 결정될 거잖아. 그치? 근데 얘 평균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그럼? 모집단? 응? 가운데가? 그럼 얘가 지금 얘네들의 가운데 값이겠지. 맞아? 얘가 얘네들의 가운데 값일 거야. 그지? 그러면 얘는 알겠거든. 그지? 그럼 얘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지금. 얘의 의미죠. 응? 추측해본다? 가 아니라 이 추출이라는 작업을 지금 봐봐. 원래 조사를 할 때는 한 번만 추출을 할 거야, 당연히. 그지? 한 번만 추출해서 얘를 가지고 조사를 해서 이렇게 할 건데
X바에 대한 정체를 먼저 좀 밝혀보자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모집단이 주어져 있을 때 그 모집단에서 내가 크기가 n인 표본을 모조리 다 추출해봐. 오케이? 여러 번에 걸쳐서 다 추출해봐. 그러면은 여기는 얘는 이렇게 한번 추출이 됐을 거야. 또 이렇게 한번 추출이 됐을 거야. 이렇게 한번 추출이 됐을 거야. 그럼 표본들이 개 많아지죠. 그죠? 되게 많아진단 말이야. 그럼 여기도 표본 평균이 생길 거고, 표본 평균이 생길 거고, 표본 평균이 생길 거고, 표본 평균들이 다 생길 거란 말이지. 그죠? 그럼 그 표본 평균들을 가지고 생각해 봤을 때 그 표본 평균들이 여러 개의 값들을 가지고 있을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뭐로 바라보겠다? 확률 변수로 바라보겠다가 된 거고. 이해돼요? 여러 개의 값을 가질 테니까. 그리고 그렇게 생긴 얘네들의 값들의 평균이 표본 평균의 평균을 의미합니다. 됐어요? 이해되니? 다시 추출은 한 번만 한 게 아니야. 왜냐면 지금 나는 여기 있는 내가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작업은 뭐냐면 X바의 정체를 밝히고 싶었던 거거든. 그지?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얘를 최대한 모든 경우에 대해서 전부 다 추출을 한번 해봤어. 그리고 X바들, 그때 각각의 X바들을 전부 다 구해봤거든. 오케이? 그 전부 다 구해본 그 X바들의 값들을 가지고 걔를 변수로 생각한다면 그 변수들을 평균을 내봤더니 걔가 표본 평균이 됐다는 얘기고, 모 평균이 됐다는 얘기. 다시 표본 평균의 평균이 모 평균이 됐다는 이 이야기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요거를 처음 배우면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했어. 처음에 이 얘기를 처음 딱 듣고 여기는 얘를 뽑았는데 얘를 내가 가지고 평균을 내봤어. 근데 걔가 그 평균이 이 모 평균과 일치한대. 난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냐면 내가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1, 2, 3, 4, 5, 6, 7에서 뭐 100까지 이렇게 있었나 봐. 그럼 여기 얘의 평균은 몇이겠어요? 2분의 101이겠지. 맞아요? 1부터 100까지 있으면 2분의 101이었을 거야. 좀 지저분하니까 99까지만 하자. 그럼 얘는 평균이 얼마였겠어? 50이었겠지. 맞아? 근데 여기서 내가 표본을 뽑았는데 하필이면 99랑 98이랑 그 다음 97이랑 이렇게 3개를 뽑았대. 그럼 얘가 50이 되진 않잖아.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뽑힌 것도 있을 거고, 반대로 1이랑 2랑 3이랑 뽑힌 것도 있을 거고, 또 1이랑 4랑 6이랑 뽑힌 것도 있을 거고, 등등등등 되게 많을 거란 말이야. 그 평균들을 다 모아서 다시 한번 평균을 내봤더니 제가 표본 평균의 평균이 됐다는 이야기고, 오케이? 그 표본 평균의 평균이 알고 봤더니 모 평균과 일치하게 되더라. 그러면 좀 이해가 되지. 맞죠? 그러면 합당하잖아. 이렇게 해서 다 뽑아진 그 평균들을 다시 한번 평균내서 정리해보면 원래 모 평균과 일치할 것 같지 않아? 맞아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지금 요 X바의 정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알죠? X바라고 하는 건 그래서 이제부터 뭐로 바라보기로 한 거야? 하나의 확률 변수로 바라보기로 한 거예요. 여기까지 되니? 요 개념을 정확하게 딱 잡고 있어야 돼. 그럼 한번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지금 여기까지의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첫 번째. 봅시다. 휴정 1번 보세요. 자,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다음 표와 같대. 이 모집단의 크기가 10인 표본을 이미 추출했을 때 표본 평균의 평균과 분산의 합이 지금 궁금합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그럼 봐봐. 표본 평균의 평균과 분산의 합이 궁금하단 말이야. 표본 평균 자체가 궁금한 게 아니라. 그지? 근데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대상은 여러 개의 표본 평균들이 생길 수 있지만 그 표본 평균들의 평균과 표본 평균들의 분산이 지금 궁금합니다. 이런 얘기고,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여기는 얘는 뭐랑 일치할 수밖에 없어요? EX랑 일치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일치하는지 조금 이따 문제 풀면 다시 설명해 줄게. 그 다음에 얘는 VX를 뭘로? N으로 이렇게 나눈 거랑 일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일단 요 개념 정확하게 딱 잡아놓자. 그죠? 그래서 일단은 내가 여기 있는 표본 평균들의 평균과 분산의 합이 궁금하니까, 오케이? 나는 뭘 먼저 구합니다? 일단은 EX를 먼저 구합니다. 그다음 VX를 먼저 구합니다. 오케이? 그럼 EX를 구하는 건 우리 예전에 처음에 확률 분포 처음 들어와서 했던 이야기니까 당연히 되게 쉽게 할 수 있잖아. 그죠?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3개 다 더한 게 얼마입니다? 1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2분의 1이었겠지 뭐. 그 다음에 딱 봐도 대칭성을 가지고 있잖아. 그지? 얘 평균은 얼마겠어? 빵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얘 분산이 궁금했어요. 얘 평균이 빵이니까 이런 상황이네. 봐봐. VX라고 하는 건 뭐라고 하기로 했었냐면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 빼기로 했었거든. 맞아요? 이렇게 계산해도 괜찮다며. 그치? 그래서 요 상황을 봤더니 여기 있는 얘가 빵이면은 결국 얘랑 일치하네. 제곱의 평균.
제곱의 평균이 분산이 되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반대로 얘 정의대로 가도 똑같아요. 얘 정의대로. 얘 정의는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었잖아, 그지? 얘 편차가 평균이 얼마였으니까 빵이었으니까 그냥 이거 자체가 편차거든.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니까 그냥 x 제곱의 평균입니다. 이렇게 해석해도 똑같아.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평균이 빵인 어떤 분포가 있었다면 여기는 얘 분산은 그냥 제곱의 평균으로 계산해버리면 끝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제곱해봐요. 어차피 1일 거고 제곱해봐요. 1일 거고 빵일 거니까 요렇게 계산하면 얼마예요? 뭐 2분의 1이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됐어요? 됐죠? 그러면 크기가 몇이라고 했어요? 10이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당연히 빵이었을 거고 여기는 얘는 뭐가 됩니다? 20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두 개 더하면 답은 20분의 1이군요. 이렇게 판단해 주는 것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너희가 핵심적으로 알아둬야 되는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그냥 표본 평균들의 평균이 이렇게 있었어. 여긴 얘는 모평균과 일치하더라. 그 다음에 표본 평균들의 분산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얘는 뭐랑 일치하더라? n분의 vx와 일치하더라. 오케이? 이 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기는 얘 모집단에서 추출을 한번 했어. 그럼 여기는 얘 몇 개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여기는 얘를 분산시킨 결과가 얘네가 아니라, 그지? 이걸 분산한 게 얘가 되는 게 아니라 뭐가 얘예요? 여기는 그렇지, 여러 개들 중에 그 x 바들이 있잖아. 그 x 바들의 분산이 얘란 뜻이지. 맞아요? 여기 있는 얘는 표본 분산이라고 불러요. 얘만 가지고 분산을 구해준 건 표본 분산이라고 부릅니다. 알죠? 표본 분산이랑 표본 평균의 분산이랑의 차이는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럼 저기서 얘는 그냥 동그라미 하나예요. 표본이면. 그렇지. 여기서 추출해놓은 그 하나를 가지고 몇 개를 가지고 추출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그 경우가 너무 다양하니까 이렇게 이따가 한번 계산을 해보자. 이렇게 되죠? 자, 2번으로 갑니다. 자, 2번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EX랑 VX 구할 수 있으니까 EX바랑 VX바 다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거 가지고 그냥 해버리면 N값 바로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리모컨이 어디갔지? 좀 넘겨볼게요. 넘겨봅시다. 나머지는 다 똑같은 문제들. 하나만 풀어볼까요, 우리? 요거 한번 풀어보자. 이 기선이 그렇게 오래 가는 게 아닐 텐데. 자, 봐봐요. 되게 쉬운 거야. 일단은 분산 얘기 잠깐. 자, VX바가 뭐가 된다고 했어? N분의 VX가 된다고 했잖아, 그지? 그럼 당연히 요거 루트 씌운 게 표준 편차였을 것 같고, 그지? 그러니까 시그마 X바를 생각한다면 걔는 루트 N분의 뭐가 됩니다? 시그마 X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얘가 지금 뭐라고? 0.4라고 주어져 있었고 크기가 n이었으니까 루트 n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있는 이 결과가 지금 얘의 표준 편차가 되는 거잖아. 그럼 거기 있는 걔가 0.2보다 작거나 같고 싶군요. 이게 끝이죠.
됐어요? 그러니까 요거 넘어가고 요거 약분해서 넘어가면 얼마니? 2 이렇게 되면서 루트 n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러니까 n은 4보다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최소값은 4가 되는군요. 이렇게 구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문제가 적당한 게 없다. 그냥 하나만 가지고 우리 생각을 좀 해봅시다. 봐봐. 그냥 왜 이렇게 되는지보다는 이렇게 되는 걸 직접 한번 보여줄게. 그것만 한번 생각해보자. 예를 들어서 모집단에 1이랑 2랑 3이랑 4랑 5가 이렇게 하나씩 들어있는 이런 상황이 있었다고 생각해볼게. 오케이? 여기 지금 모집단이에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지금 구할 수 있는 평균은 당연히 얼마가 될 거고요? 3이 될 것 같아요. 그지? 하나씩 들어있는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VX는 뭐가 됩니다. 여기 계산해봐야겠다. 그지? 계산해봤어. 얘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버리자. 그럼 제곱의 평균이라는 건 뭐 1제곱 더하기 2제곱 더하기 3제곱 더하기 4제곱 더하기 5제곱 이렇게 된 거고 다 1씩이니까 그냥 이거 5로 나눠버리면 끝나는 거잖아. 그죠? 그리고 요번에 우리 시그마 배웠으니까 시그마로도 계산할 수 있을 것 같고 6분의 뭐가 돼요? 5 곱하기 6 곱하기 11이 됩니다. 너무 갑자기 훅 들어왔나? 얘는 5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럼 6 나눠지고 5 나눠질 테니까 맞아요? 됐어? 그럼 얘는 뭐가 됩니다? 11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는 얼마가 됩니다? 2가 됩니다. 이렇게까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됐어요? 오케이. 그럼 지금 이런 상황에서 여기는 얘가 지금 2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뭘 해볼 거냐면 크기가 2인 표본을 죄다 한번 뽑아봅시다. 오케이? 죄다 한번 뽑아봅시다. 추출이라고 하는 건 이미 추출을 할 거예요. 그래야지 말이 되니까. 이미 추출을 할 거고 첫 번째 뽑은 걸 x1이라고 할 거고 두 번째 뽑은 걸 x2라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런 표를 한번 만들어 볼게. 이렇게 되는 표를 한번 만들어 볼게. 첫 번째 뽑을 수 있는 게 1이랑 2랑 3이랑 4랑 5랑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건 쓸데없이 계산만 좀 복잡하긴 하거든. 오케이? 어쨌든 이렇게 됐으면 여기서 내가 나오는 이 값들을 표본 평균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표본 평균은 뭐가 되겠어요? 얘는 1이 될 거고 얘는 2분의 3이 될 거고 얘는 2가 될 거고 얘는 2분의 5가 될 거고 얘는 6이 될 거야. 그치? 3이 될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얘를 봤더니 2분의 똑같이 3이 될 거고 얘는 또 2가 될 거고 2분의 5가 될 거고 얘는 3이 될 거고 얘는 2분의 7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25개 다 써볼게요. 그렇죠? 그래야 뭔가 할 수 있어. 그렇지? 그럼 봐봐. 여기 얘는 뭐가 됩니다? 즉 2가 됩니다. 2분의 5가 됩니다. 여기 또 2분의 5가 되지? 여기 3되고 여기 3되고 여기 3 됐을 거야. 그렇지? 여기는 얘는 2분의 7, 2분의 7, 2분의 7 이렇게 됐을 거야. 여기 얘는 4 됐을 거고 얘는 2분의 9, 2분의 9 얘는 5 이렇게 됐을 거거든. 그렇지? 그러면 이 값들이 지금 다 뭐야? 표본 평균들이잖아. 맞아요? 그래서 표본 평균을 가지고 확률 분포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얘가 될 수 있는 건 1도 되고요, 2분의 3도 되고요, 2도 되고요, 2분의 5도 되고요, 3도 되고요, 2분의 7도 되고요, 4도 되고요, 2분의 9도 되고 5까지 됩니다. 그치? 그럼 이렇게 될 확률들을 각각 계산해 봅시다. 확률들은 이렇게 되는 건 한 개밖에 없네요. 전체 25개 중에 한 개밖에 없네요. 너무 크게 잡았어. 4개만 할 거야. 얘는 25분의 2가 됩니다. 25분의 3이 됩니다. 25분의 4가 됩니다. 25분의 5가 됩니다. 얘는 25분의 다시 4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25분의 3이 되고요. 25분의 2가 되고 마지막 25분의 1이 됩니다. 그죠? 그럼 얘를 가지고 직접 평균을 구해보는 거야. 오케이? 평균을 구해보면 하지 말까? 이렇게 된대. 그냥 알고 있자. 굳이 이걸 왜 하고 있어? 그지? 이렇게 된다는 것만 알고 있어요. 알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직접 내가 X 바드를 전부 다 구했다라는 이야기인 거야. 그래서 얘가 지금 25가지 경우가 나왔잖아. 그치? 얘도 지금 이렇게 2개씩 뽑은 거, 2개씩 뽑은 거, 2개씩 뽑은 거, 이렇게 다 해보면 걔가 25가지가 나올 거고, 25가지 중에서 이런 표본 평균들이 나올 테니까 그 표본 평균들을 이제 하나의 변수로 생각해서 내가 걔 확률 분포표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 봤더니 거기 있는 걔는 정규분포를 따르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라고 너희들은 그냥 인지하고 있으면 됩니다. 알았죠?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그것만 하자. 이 5개로 해가지고.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10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지금 두 명이 풀었는데 두 명 답이 달라요. 일단 x는 뭘 따르고 있습니다? b 450 3분의 1을 따르고 있습니다. 확실해요? 확실하니? 3분의 2잖아. 됐어요? 그러면 얘를 가지고 내가 평균을 구해보면 뭐가 됩니다? 2x는 몇이에요? 300이 되고요. 그 다음 vx는 100이 됩니다. 이렇게 나왔대. 그치? 그럼 얘네들의 정보를 알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x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어. 그럼 얘를 통해서 난 뭘 구할 수 있을 테니까? x바에 대한 정보를 구할 수 있을 테니까. 그죠? 그럼 x바라고 하는 건 뭘 따르겠어요? 2x바가 뭐가 되는? 똑같이 300이 되는. 그 다음에 vx바라고 하는 건 뭐가 되는? 얘는 지금 2잖아. 그지? 얘는 50이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됐어요? 그러면 요걸 가지고 내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지금 궁금한 게 뭐였어? x바의 제곱이거든. 그지? 여기는 얘는 내가 진짜 뭐로 보기로 한 거야? 그냥 확률 변수로 보기로 한 것 뿐이거든. 우리가 여태까지 y로 쓰든 뭐 z로 쓰든 그렇게 썼던 그 하나 그 문자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 확률 변수거든. 그러니까 내가 궁금한 게 당연히 2의 x 제곱이었다면 당연히 난 이 식에서부터 다시 한번 출발할 거잖아. 그지? 무슨 말이냐면 vx바라고 하는 게 뭐가 됩니다? 2의 x바의 제곱 요거 빼기 2x바 요거 전체 뭐가 됩니다?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됐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뭐고요? 50이고요. 여기는 얘는 지금 300이었으니 제곱하면 900이었을 거 9만이었을 거 그지? 이게 넘어간 거니까 얘는 9만 50이 됩니다. 답은 3번이네. 이렇게. 세상이 복잡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실만 제대로 인지하고 있으면 여태까지 우리 풀던 대로는 똑같이 풉니다. 됐죠? 다시 확률 변수다 이거 알았지? 표본 평균이라고 불리긴 하지만 이게 확률 변수예요. 이게 그 확률 변수를 가지고 지금 확률을 계산을 하고 있는 평균과 분산. 그 다음에 이제는 확률까지 계산해보고 싶었대. 넘어갑니다. 지금 몇 번 할 거냐면 19번 쪽으로 가요. 19번. 나머지 다 똑같은 얘기고요. 그럼 봅시다. 자, 고경이가 매일 출근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이 50이고 표준 편차가 10분인 정규 분포를 따른대. 그치? 얘 모집단이야. 모집단이라고 하는 애가 지금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습니다. 얘는 평균이 50분이고요. 표준 편차가 10분인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라고 되어 있었어. 그럼 난 저 사실을 바탕으로 뭘 얻을 수 있어요? x바라고 하는 애는 지금 크기가 몇 자리 표본이니까 25짜리 표본이니까 그지? 25일 동안만 체크하고 싶었어. 25짜리 표본이니까 여기는 얘는 여전히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될 거고요. 오케이? 얘는 평균은 50이었을 거고 그러면 25분의 100 하면 되잖아. 그지? 아니면 그냥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생각해. 알죠?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1을 곱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얘의 표준 편차는 뭐였으니까? 10이었으니까 루트 25니까 5로 나눠주면 얘는 2가 됩니다. 2의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됐죠? 그럼 내가 지금 궁금한 거는 그 평균이 얘가 말하는 게 뭐였어? 표본 평균이겠지 뭐. 표본 평균. 그 표본 평균이라는 걸 우리는 x바라고 놓기로 했던 거고 그 x바라고 하는 게 45 이하일 확률이 궁금하군요라는 뜻이잖아. 됐죠? 그럼 끝났네. 아니 이 정규 분포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이 확률을 계산해 주세요라는 거니까 당연히 표준화라는 작업을 할 텐데 그거 하기 전에 간단히 보자. 평균에서 몇 차이 나요? 5 차이 나죠. 5 차이라는 거는 2분의 5, 즉 2.5 표준 편차 차이 난다. 그지? 평균보다 작아요, 커요? 작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평균을 기준으로 2.5 표준 편차만큼 차이 나는 얘의 확률을 계산해 주세요. 이런 얘기겠네. 그러니까 당연히 2.5짜리를 골라서 0.5에서 빼버리면 답이겠다. 됐나요? 그렇게. 하나만 더 해봅시다. 하나만. 직접 한번 풀어보세요, 이번에. 30번 문제. 뭔가 좀 복잡하게 생긴 것 같은데, 실상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가 오타 같은데? 얘가 Y일 것 같아요. 됐나요? 2분의 아니에요? 저런. 자, 볼게요, 같이. 봐봐. 일단 모집단이 있었어. 얘 봤더니 지금 얘가 지금 뭐라고 돼 있었어? M, 그 다음에 시그마 제곱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그지? 그래서 내가 일단 X 바라네를 살펴봤더니 얘는 크기가 몇 짜리였어요? 크기가 25짜리. 그러니까 N이 25짜리 표본이었단 말이에요. 표본 평균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의 분포를 따져보면 걔의 분포는 M과 뭐가 됩니다? 5분의 시그마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N이 몇 짜리? 100짜리 Y 바를 생각해 봤어요. 그죠? 여기는 얘는 가만 보니까 얘는 M, 그 다음에 뭐가 되겠어? 10분의 시그마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됐죠? 그러면 여기 있는 얘를 가만 보니까 얘는 얘에 대한 표준 편차만큼씩 차이 나는 상황이었고, 그지?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얘에 대한 표준 편차만큼씩 차이 나야 정상 아닐까? 그지? 그럼 표준 편차는 뭐라고 했으니까? 이거라고 했으니까 얘가 지금 5분의 K 시그마라는 뜻이겠네요. K 값은 2분의 1입니다. 됐나요? 확률이 같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좋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간단해요. 여기 있는 이 파트 자체가.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고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고, 그냥 이게 지금 X 바 달려있고 막 바 달려있으니까 왠지 문자가 아닌 것 같고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막 든단 말이야. 그걸 그냥 우리 확률 변수라고만 정확한 인식을 딱 박아두면 그 다음부터 그냥 여태까지 했던 그 확률 구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죠? 정규분포에서 했던 얘기랑 똑같은 얘기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가 하고 싶었던, 다시 한번 주제를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잠깐만. 오늘 하고 싶었던 주제의 첫 번째가 끝났어요, 지금. 뭐냐면 그냥 이거였어. 자, 이렇게 뭐가 있었어요? 모집단이 있었습니다. 모집단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럼 여기서 얘 평균이 M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고 얘 분산이 시그마 제곱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던 원래 모집단이 있었대. 그럼 여기는 이 모집단을 통해서 내가 얘네들의 표본 표본들을 여러 번 추출을 해봤더니 크기가 N짜리 표본을 이렇게 추출을 해봤어. 얘가 표본이래요. 실제로는 여러 번 추출을 했었겠지. 그래서 나온 그 X바라고 하는 애들이 각각 있었을 것 같은데, 그 X바라고 하는 애를 이제 하나의 변수라고 생각해 보면은 여기 있는 얘는 무조건 정규 분포 M과 루트 N분의 시그마 제곱을 따르게 됩니다라는 결론만 너희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으면 돼요.
됐나요? 여기 있는 얘가 심지어 정규분포가 아닐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그렇지? 얘가 정규분포면 당연히 얘도 정규분포를 따르는 게 되는데 얘가 정규분포가 아니라도 얘는 정규분포가 됩니다. 알지? 그러니까 얘의 평균과 분산을 우리는 바로바로 계산할 수 있군요 라는 첫 번째 얘에 대한 생각을 해줄 수 있으면 되고, 얘를 했던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부터는 진짜 추정에 들어갔거든. 이상하잖아. 왜? 모집단을 봐봐. 모집단을 내가 추정하고 싶었는데, 맞아? 모집단이 뭔지 모르니까 추정하고 싶어서 내가 표본이라는 걸 꺼내봤는데, 사실상 여기 있는 이 표본들의 평균 분산 이런 것들은 여기서 내가 죄다 꺼냈을 때, 모조리 다 꺼냈을 때의 상황이란 말이야. 그지? 그러면 굳이 내가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를 잠깐 생각해봐. 그냥 얘를 가지고 평균 분산 구하는 게 더 쉬웠을 텐데 내가 굳이 이렇게 했던 그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해서 내가 X바에 대한 정체를 밝혀내놓고 이제부터는 그냥 모집단이 있어요. 그냥 모집단이 있어요. 얘에 대한 정체를 몰라. 지금부터 모르는 거야. 근데 여태까지 내가 해봤더니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X바가 이런 역할을 한다며. 그지? X바가 이런 역할을 한다며.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나는 이제부터 뭐만 꺼내봐? 하나만 꺼내보자라는 얘기야. 오케이? 하나만. 표본을 이제 하나만 꺼내봅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이 표본을 하나만 꺼내봤을 때 여기 있는 이 X바라고 하는 애랑 여기 있는 얘의 원래 평균과 그 차이가 어느 정도가 될 확률이 몇 %인가요? 뭐 이런 얘기를 지금부터 하고 싶은 거예요. 오케이? 그게 추정 단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됐죠? 잠깐 쉬었다 할게요. 다시 좀 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자, 모집단이 있어요. 모집단의 평균과 분산을 알고 있습니다는 표본의 평균과 표본 평균의 평균과 분산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일단 기억해 놓고 있고요. 자, 지금부터 진짜 추정에 들어갈 건데, 상황은 지금 뭐냐면 얘에 대한 정체를 몰라. 오케이? 몰라. 근데 사실 알아. 사실은 표준 편차적으로는 줘. 오케이? 표준 편차적으로 줘요. 이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 얘를 가지고 내가 표본을 뽑아봤어요. 그 표본을 뽑아봤는데 걔를 가지고 내가 무슨 작업을 하냐면 얘 평균을 구해봐. 오케이? 얘 평균을 구해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평균을 통해서 여기 있는 얘의 평균을 이제 뭐 합니다? 추정합니다. 여기 있는 얘를 추정합니다. 이제부터 이런 작업을 하고 싶은 거야. 오케이? 근데 봐봐. 추정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얘가 필요해요. 얘가. 나는 지금 누구랑 누구의 관계를 보고 싶었던 거냐면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의 관계를 지금 보고 싶었던 거란 말이야. 그지? 근데 추정을 하려면 여기는 얘가 필요해. 왜냐면 여기는 얘에 대한 정체는 이렇게 밝혀놨으니까 얘가 필요해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여기 있는 얘 정도까지는 줘. 오케이? 얘를 안 주는데 얘를 줘. 근데 선생님 이거 처음 해볼 때 되게 이상했거든. 왜냐면 우리가 평균과 분산을 다 구해봤지만 분산을 구하려면 당연히 뭘 알아야 돼? 평균을 알아야 돼. 그지? 분산을 구하려면 당연히 평균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얘를 알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사실 얘를 알고 있다는 사실이지만, 그지? 문제에선 좀 이상하게도 얘만 알고 있다고 주고, 오케이? 얘만 알고 있다고 주고, 여기 있는 얘랑 얘의 관계를 가지고 어떤 확률적으로 계산을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지금부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문제에서 여기 있는 얘를 안 줄 때도 있어요. 안 주면 여기 있는 얘를 가지고 내가 뭘 구할 거냐면 얘를 가지고 직접 이 표본의 분산을 직접 계산을 합니다. 오케이? 됐니? 자, 이 표본 분산이라는 게 Vx바죠가 아니라 얘는 뭐라고? 이 얘네들의 평균이 아니 분산이라고. 그지? 얘네들의 분산이에요. 얘는 뭐예요? 여기 있는 이 x1부터 x2 이런 식으로 돼서 xn까지 있는 얘네들을 가지고 직접 분산을 구해본 그 결과야. 걔가 표본 분산이에요. 그러니까 얘랑 얘는 완전 다른 애야. 알았지? 여기 있는 이 표본 분산을 만약에 문제에 준 경우는 그냥 표본 분산은, 그러니까 이 n의 크기가 충분히 크다면 여기 있는 얘를 여기 있는 얘로 대체해서 써도 된다고 알려져 있대요. 오케이? 무슨 말이야? 궁금해하지 말라고. 알지? 궁금해할 필요 없어요. 그냥 얘를 얘로 갖다 써도 무방합니다라고 그냥 너희들은 기억해 놓고 있으면 돼. 알았죠? 다시 여기 있는 얘를 가지고 직접 내가 평균도 구해보고 분산도 구해봐. 오케이? 분산도 구해보는데 그 표본 분산이 여기 있는 이 분산이 됩니다. 얘가 충분히 크다면 됩니다 라고 그냥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알았지?
그리고 심지어는 여기 있는 얘의 분산을 직접 계산해야 되는 경우도 덜어 있어요. 이거는 거의 안 나오긴 하는데 어차피 높아지면서 얘기를 하자면 예를 들어서 x바들을 그러니까 x바가 아니라 얘가 아니라 이 표본들을 생각해봤더니 이게 x1부터 x2 이런 식으로 해서 xn까지 있었을 거 아니야, 그지? 여기는 얘네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내가 직접 x바를 구할 수 있지, 맞아? 이걸 평균 낸 게 여기는 얘였을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럼 얘를 가지고 내가 분산을 구할 수 있지, 맞아? 근데 그 분산을 구하는 과정 중에 얘는 다 이게 한 개씩 있는 거니까 사실 얘네들의 각각의 확률들은 다 n분의 1이었을 거란 말이야, 그지? 한 개씩 있다고 생각한다면 n분의 1들이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 있는 얘를 가지고 내가 직접 얘네들에 대한 이걸 크게 내가 뭐라고 할까? y라고 잠깐 해볼게요. 오케이? 얘네들을 y라고 해보자. 그럼 그 y들에 대한 분산을 계산하게 될 때 있잖아. 여기는 얘는 당연히 정의대로 가면 어떻게 해야 돼? 정의대로 가면 시그마 해가지고, 오케이? 시그마 해서 x, k 이렇게 들어갈 거고 걔네들의 확률은 전부 다 n분의 1이니까, 맞아요? 이렇게 된 게 지금 일단은 뭐예요? 얘가 평균입니다. 그죠? 평균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얘를 잠깐만 뭐라고 해볼까? k라고 잠깐 해볼게. 오케이? 그러면은 내가 다시 여기는 얘 분산이 지금 궁금했던 거니까 얘는 xk에다가 빼기 k를 한 거, 얘가 편차지, 맞아? 편차를 제곱해서 또 확률을 곱한 다음에 다 더해버리면 걔가 분산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n분의 1은 사실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n분의 1 빠지거든? 이렇게 됐나요? 확률들이 다 n분의 1이었으니까. 근데 이렇게 계산하면은 뭔가 조금 오차가 생기나 봐. 그래서 보정 작업을 해주는데 여기 있는 얘를 n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n-1로 나누면은 얘랑 그 보정 작업이 된다고 알려져 있대요. 오케이?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에 n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n분의 1로 나눠서 직접 분산을 계산해 주세요 라는 문제가 될 거야. 근데 이런 문제는 우리 교재에는 없어요. 안 나와. 진짜 거의 안 나와요. 나중에 선생님이 정석책 같은 데서 한번 찾아가지고 너희들 풀기 한번 해볼게. 그렇지? 이제 이런 것들은 그냥 높아시면서 해주는 이야기고, 그냥 보통 문제는 얘가 주어져 있거나 아니면 여기는 얘가 주어져 있거나 둘 중에 하나로 주어질 거야. 그럼 얘가 주어져 있으면 그냥 그대로 사용하면 되고요. 여기는 얘가 주어져 있으면 얘를 얘로 대체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이 정도만 기억해 놓고요. 나중에 여기는 얘 직접 분산이나 평균 구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따로 문제 몇 개만 풀어보자. 그렇죠? 그럼 여기까지 정리가 됐으면 이제부터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거야. 종아리의 키가 좀 예민한가? 괜찮죠? 종아리의 키는 예를 들어서 100에서 200 사이입니다. 거의 100%죠. 거의 100%입니다. 근데 선생님이 대충 한번 한 170에서 180 사이입니다. 이렇게 하면 확률은 좀 줄어들 수 있어. 대충 눈대중으로 하는 거니까, 그지?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몇인지 모르겠지만 잠깐만 일어서 볼래? 오케이. 그러면은 한 175에서 177 사이입니다 라고 하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맞니? 맞아요. 맞아요. 여기까지 괜찮았어, 그지? 176.5에서 176.6이라고 하면 그거는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어, 그지? 그 구간을 지금 선생님 어떻게 하고 있어? 점점 줄이고 있어, 그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구간이 되면 걔가 몇 %의 확률인가요? 지금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알았지? 그럼 봐봐, 이렇게 생각하면 돼. 봐봐, 우리가 알고 있기로 어떤 여기는 Z라고 하는 애 있잖아. Z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절대값을 딱 씌워가지고 거기 있는 걔가 1.96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 있는 얘가 뭐라고 하냐면 0.95라고 해. 이렇게 주어져 있어. 이건 문제에 주어져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1.96만큼 차이가 나는 거. 얘를 생각해보면 지금 이 상태에서 얘가 0이었을 거고 얘가 마이너스 1.96이었을 거고 여기가 1.96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 이 확률이 0.95가 됩니다. 즉 95%의 확률입니다. 이렇게 지금 문제에 주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 그러니까 95%의 확률로 나는 저기 있는 쟤를 추정해보고 싶었나 봐. 오케이? 그러면 자, x바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기로 정규 분포 m제곱에다가 뭔 소리야? m에다가 루트 n분의 시그마 요거 전체 제곱을 따른다고 알고 있잖아, 그지? 그래서 보통 x바라는 걸 가지고 내가 뭘 해줘요? 표준화라는 걸 해주지. 보통 계산을 할 때 그걸 거꾸로 가는 거야. 얘를 가지고 생각했을 때
얘를 내가 이렇게 해주고 여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해준 걸 내가 z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잖아. 그지? 그럼 이거의 지금 절대값이 1.96이 되고 싶은 상황. 이렇게 될 확률이 지금 얼마예요? 얘가 0.95예요. 그러니까 95%의 확률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얘를 조금만 더 해석해 볼게요. 여기는 안쪽에 있는 쟤만 좀 봐봐. 저기 있는 쟤는 봐봐. 여기를 내가 m 빼기 x 바의 절대값이라고 요거 두 개는 자리 바꿔도 되지. 맞아? 그 다음에 얘는 이쪽으로 이렇게 넘겨도 되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를 1.96 해가지고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될 확률이 지금 95%예요. 여기까지는 너희가 인지하고 있어야 돼. 그지? 그럼 이 상태를 내가 n-x 바 이렇게 해가지고 마이너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해주고요. 1.96 그다음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해줬어. 그 다음에 요 세 변에다 전부 다 x바를 다 더해가지고 m을 x바를 통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루트 n분의 시그마. 그 다음에 여기도 x바 플러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대. 시그마.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될 확률이 95%입니다라는 사실을 난 여전히 알고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럼 얘를 다시 한번 해석해보면은 x바를 내가 알고 있어요. x바를 알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꺼낸 얘의 평균을 알고 있다고 쳤을 때 그 평균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만큼의 구간을 생각한다면 오케이? 요렇게 돼 있는 요런 구간을 생각한다면 그 안에 실제 m이 들어가 있었을 수도 있고 없었을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럼 그 안에 들어갈 확률이 95%군요라고 내가 해석할 수 있겠다. 됐나요? 그래서 여기는 얘를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신뢰 구간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얘는 정확하게 말하면 95%의 신뢰 구간이라고 불러요. 여기까지 되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1.96을 곱해주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k 값에 따라서 퍼센트가 달라지겠다. 여기는 이 값에 따라서 처음에 시작이 요거였으니까 얘를 내가 k라고 이렇게 놔버린다면 여기는 이 k 값에 따라서 당연히 여기는 이 퍼센트 확률이 달라지는 거지.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런 거야. 이렇게 수직선에서 나타내 볼게. 수직선에서 내가 여기 있는 이 많은 수 중에서 내가 표본을 뽑았대. 그래서 걔를 가지고 평균을 내봤더니 여기쯤에 한 x바가 이렇게 잡혔나 봐. 오케이?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얼만큼씩을 잡아가지고 요렇게 신뢰 구간을 만들었더니 원래 평균이 여기 쓸 수도 있고 여기 쓸 수도 있고 여기 쓸 수도 있고 여기 쓸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할 텐데 그 평균이 여기 안에 이렇게 들어갈 확률이 95% 정도 되는군요 라고 나는 판단할 수 있잖아. 이해돼요? 그래서 요 신뢰 구간 여기는 얘는 95%의 신뢰 구간입니다. 그냥 이 정도로 그냥 이야기하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럼 당연히 신뢰 구간의 길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 빼기 얘가 신뢰 구간의 길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2 곱하기 1.96 루트 n분의 시그마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여기는 얘를 신뢰 구간의 길이라고 해요. 그냥 별거 없죠? 여기는 얘만 지금 계산할 수 있으면 땡이야. 되게 쉬워요. 문제는 진짜 쉬울 거야. 오케이? 뭐 내용 자체는 되게 복잡할지 모르겠지만 실제 문제는 진짜 되게 쉽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만약에 구간이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예를 들어서 m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10에서 20 사이가 됩니다. 오케이? 요렇게 만약에 줬나봐 문제에서. 그럼 사실상 내가 뽑았던 x바는 얼마였다는 이야기니? 당연히 얘랑 얘 평균이었다는 이야기지. 왜? 좀 전에 그림을 그려봤듯이 x바를 기준으로 오케이? 마이너스 얼마부터 플러스 얼마까지 마이너스 요만큼부터 플러스 요만큼까지를 내가 신뢰 구간으로 잡은 거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신뢰 구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한다면 얘랑 얘의 평균이 되는 애가 당연히 x바가 될 거야 라는 생각은 되게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되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주는 거야. 문제에서 실제로 그냥 이렇게 주거든. 그냥 이렇게 간다고 해보자.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오케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 그럼 신뢰 구간은 뭡니다? 신뢰 구간은 그냥 10에서 20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신뢰 구간의 길이는 뭐예요? 그냥 얘 빼기 얘 하면은 얘는 10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지? 그 다음에 얘, 내가 뽑아봤던
그 표본 평균이 얼마였을까요? 그런 문제였다면 당연히 얘랑 얘랑 뭐 해서 평균 내서 생각하면 되는 거고. 됐나요? 그래서 그럼 뭐 n 값이 궁금합니다. 뭐 이렇게 주어져 있었으면은 봐봐. 실내 구간의 길이가 얼마예요? 지금 10입니다. 그죠? 여기는 얘 12. 2 곱하기 1.96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 시그마가 예를 들어서 1.96분의 1이었다고 한번 해볼게. 좀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볼게. 그러면은 요거랑 요거랑 약분돼서 없어질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여긴 얘는 2 곱하기 루트 n분의 1 뭐 이렇게 될 것 같아. 말도 안 되는 값이 돼버렸다. 요거를 한 100쯤 이렇게 잡아볼까? 이렇게 하자. 오케이? 그럼 얘가 100 이렇게 될 것 같아. 됐죠? 그러니까 얘랑 이렇게 약분시켜버리면 여기가 지금 20이 된 거니까 아 여기는 얘는 총 400명을 뽑고 계산을 했구나. 이 정도까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개념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에 대한 이해를 다시 한번 해보자. 다시 한번. 지금 하고 싶은 상황이 뭐냐면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아가지고 난 여기 있는 얘를 좀 조사해보고 싶었어. 그래서 x바를 실제로 구했거든. 근데 여기 있는 이 평균값이 궁금했던 거야. 근데 여기 있는 얘의 표준 편차 정도는 알고 있었나봐. 오케이? 여기는 얘가 궁금했었어. 그래서 그 m값이 어디서부터 어디 사이에 있을 확률이 95%가 되게 실내 구간을 정해주세요. 이렇게 주어져 있었다면 얘는 x바 플러스 1.96 이거 안 외워도 됩니다. 문제 줄 거야. 여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것만 기억해라.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x바 마이너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이 루트 n분의 시그마라는 건 사실상 뭔가요? x바의 표준 편차잖아. 그죠? 그러니까 x바의 표준 편차의 몇 배가 된다? 1.96배가 된다. 애시당초 1.96배가 됩니다. 이렇게 지금 준 거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계산하던 게 그거였잖아. 그지? 확률 계산할 때 어떻게 했어? 표준 편차의 몇 배만큼 차이 나나요?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x바의 표준 편차인 것 뿐이고 1.96배가 돼야지 얘가 95%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됐죠? 하나 참고적으로 여기가 2.58이 되면은 여기 얘가 0.99가 된대. 오케이? 그러니까 99%의 실내 구간을 갖습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다. 됐죠? 문제에서는 이렇게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그냥 z가 0에서부터 1 사이, 다시 1.96 사이가 될 확률이 0.475입니다.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얘의 말뜻 자체도 얘의 말뜻이랑 똑같은 상황이니까 요거 가지고 이거 2배 하면 0.95가 되네요. 95%의 실내 구간이네요. 그렇게 찾아주세요. 이런 얘기. 됐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문제 좀 풀어보면서 정리 한번 같이 해보죠. 자, 볼게요. 일단은 하나만 다시 완전 총 정리 한번 해볼게. x바가 있어요. x바는 일단 뭘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정기분포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얘는 m에다가 시그마 제곱이 아니라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실내 구간이라는 걸 정해봤고, 그지? 그래서 95%의 실내 구간을 생각해 봤을 때 거기는 걔는 x바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에서 1.96 루트 n분의 시그마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실내 구간이 95%의 실내 구간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됐나요? 그리고 얘에서 얘를 뺀 게 뭐가 됩니다? 실내 구간의 길이가 됩니다. 그다음 오차의 한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오차의 한계는 그냥 얘가 오차의 한계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지? 반쪽짜리. 오케이? 그 다음에 얘랑 두 개 가지고 그냥 평균을 내면 뭐가 됩니다? x바가 됩니다. 그죠? 요거 두 개 더해버리면 2x바가 되는 거니까 걔를 2로 나누면 당연히 x바가 되겠죠? 그 정도까지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실제로 문제 진짜 쉬워요. 한번 가봅시다. 몇 페이지 보냐면 33번으로 가볼게. 봐봐. 어느 회사에서 생산한 전구의 수명은 표준 편차가 40시간이라고 주어져 있어. 그지? 이건 표준 편차잖아. 맞아?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주어져 있어요. 됐나요? 주어져 있어. 이 상태에서 이미 추출한 25개의 전구의 평균 수명이 주어져 있네요. 여기는 얘가 뭐야? 사실상 x바죠. 맞아? 25개에 대한 평균이니까 얘가 x바야. 그러니까 x바가 지금 얼마였군요? 782였군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표준 편차는 얼마였군요? 42였군요. 이렇게 주어져 있고
여기서는 n값이 얼마군요? 25군요. 이렇게 지금 준 거거든요. 됐어요? 그 다음에 생산 전체, 정부 전체의 평균 수명을 m이라고 했을 때 알파 %로 추정했더니 신뢰 구간이 얘가 됐대요. 오케이? 그러면 알파 %로 추정한 결과니까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해보자. 그러니까 0에서 z가 z 사이 이렇게 될 확률이 지금 얼마입니다? 2분의 알파입니다. a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렇게 됐나요? 됐어? 그렇게 계산된 결과가 지금 이렇게였군요라는 뜻이야 지금 현재. 정해되니? 왜? 됐어요? 좀 이상해? Z에서 Z까지. 0에서 z까지. 아, 그러니까 요 z가 지금 얼마인지는 모르겠어. 아. 요 z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는 요 z가 어디에 들어가면 되겠어? 나중에 요 자리에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k라고 바꿀까 그럼? 좀 편하게 k라고 하자. 됐나요? 가볼게요 그럼. 보자. 자, 신뢰 구간이 저렇게 돼 있대. 그러니까 m 값이 지금 이렇게 해서 764.96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795.04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럼 사실상 여기는 얘의 의미는 뭐였을까? 여기는 얘는 x바 더하기 지금 k 루트 n분의 시그마였을 거 아니야. 맞아요? 여기는 얘가 k였다고 치면 됐죠? 그러면 이렇게 돼 있다고 한 거니까 여기는 얘가 지금 780이라고 준 거고요. 그지? 여기는 얘가 지금 40이라고 준 거고요. 여기는 얘가 지금 뭐라고 준 거야? 5라고 준 거거든. 맞죠? 거기다 k배를 이렇게 곱한 상황이잖아. 거기는 걔가 지금 795.04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준 거거든.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빼버리면 얘는 뭐가 됩니다? 15.04가 됩니다. 그리고 얘랑 나눠봤더니 얘는 8이 되죠. 그러니까 K라고 하는 건 뭐가 됐어? 8분의 15.04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됐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는 얘를 한번 나눠볼까요? 자, 15.04를 나눠보면 뭐가 될까요? 8, 1, 7, 8, 7, 0. 뭐였을 때? 8, 64. 그 다음에 64. 얘는 8. 이렇게 되거든요. 18.8, 1.88이 되죠.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 값이, K 값이 얼마였군요? 1.882였군요. 이런 뜻이고, 1.88은 얘였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0.47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A%라고 했으니까 A는 뭐가 됩니다? 넘어가니까 0.94. 그러니까 94%의 확률이었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됐죠? 아, 저기 이제 큰 나왔어. 복잡하지? 좀 차근차근 한번 많이 좀 풀어보자. 얘네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요거 한번 풀어보세요. 34번.
자, 볼게요. 그냥 편하게 가면 됩니다. 일단 너희가 이 정도는 외우고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M이라고 하는 실내 구간 자체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얘는 X바를 기준으로 얘가 지금 요 K 값은 저기 줄 거니까 마이너스 K의 루트 N분의 시그마에서 플러스 K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사이가 됩니다. 이 정도로 그냥 기억해 놓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요 K가 하는 역할은 여기는 얘를 보면서 퍼센트, 그 실내 확률, 그러니까 실내 뭐라 그래? 신뢰도를 다 생각합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여기서 얘가 뭐예요? 표본의 크기, 그지? 여기는 얘가 모 표준 편차, 오케이? 얘가 표본 평균입니다.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라고 생각하면 돼. 됐죠? 그래서 그냥 시키는 대로 따라간다면 여기서 지금 궁금한 게 얘였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얘는 그냥 뭐가 되겠어? 표본의 평균은 100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신뢰도는 95%니까 K 값은 1.96입니다. 그 다음에 몇 개를 뽑았대? 400개를 뽑았습니다.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얼마였대요? 표준 편차는 10이라고 주어져 있었네요. 이게 지금 뭐입니다? 얘가 지금 베타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끝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계산은 되게 쉬워요. 오케이? 결론은 되게 쉽지. 그냥 이렇게 돼 있는 얘가 실내 구간이구나. 신뢰도는 여기는 이 K 값에 따라 달라지는구나. 이 정도만 생각하면 됩니다. 맞죠? 얘는 그래서 문제를 좀 풀어보면서 적응을 하면은 충분히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넘어갈게요. 우리 6시까지니? 7시까지야? 그래요? 아니요. 7시까지. 깜짝이야. 우리 두 번째 시간인가요? 그렇구나. 깜짝이야. 시간이 모자란 줄 알았네. 모비율도 해야 되네. 됐어요. 자, 그럼 볼게요. 얘네들은 다 이제 그런 식으로 그냥 계산만 해줄 수 있으면 됩니다. 아까 그 결론만 잘 기억해요. 됐죠? 근데 대신에 그 결론이 왜 나왔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나중에 좀 편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50번으로 좀 넘어갈게요. 다음 유형 봅시다. 표준 편차가 2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임의로 추출해서 99%로 모평균을 추정할 때 실내 구간의 길이가 2 이하가 되고 싶었대. 그러면 다시 말하지만 요거는 너희 틈날 때마다 써놔. 완전히 너희 그 손에 익을 때까지 써놔. 그러니까 얘는 x바 마이너스 k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여기는 m이 되고요. 여기는 얘는 x바 플러스 k의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얘의 의미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그지? 얘는 뭐라고 했어요? 얘 뭐야? 표준 편차거든. x바의 표준 편차거든. 그러니까 x바의 표준 편차의 몇 배에 해당하느냐, 이런 얘기인 거지. 됐어요? 여기는 얘가 실내 구간이라며, 그럼 실내 구간의 길이는 얘 빼기 얘가 될 테니까 당연히 실내 구간의 길이 L이라고 한다면 걔는 2배의 K의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여기는 얘가 몇이 되고 싶대? 2 이하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K 값은 여기는 얘가 지금 이렇게 줬잖아. 이런 문제는 진짜 되게 고마운 문제예요. 그지? 보통 1.58, 2.58 뭐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오케이? 여기서 3이라고 이렇게 준 거는 K가 3입니다. 좀 쉽게 계산해도 됩니다. 이런 뜻인 거고. 오케이? 자, 여기 루트 n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표준 편차는 2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상황이 이렇게 된 거라고. 됐죠? 그래서 얘랑 약분시킨 다음에 요거 넘겨주면은 6 이렇게 되면서 루트 n 이렇게 되니까 n 값은 36보다는 일단은 커야 되겠고, 그거나 같아요. 최소 값은 36이고. 진짜 쉽게 풀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보자. 58번 한번 가보자. 58번에 이거 하지마. 없어요. 정규분포표가 없습니다. 안 해도 돼요. 다시 비슷한 걸로 해보자. 어, 65번 풀어보세요. 65번.
됐어요? 오케이, 보자. 뭐 뻔하지 뭐. 여기서 지금 하고 싶은 게 차이가 2분의 1 이하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된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지금 x 바라고 하는 애랑 m이랑 여기 있는 얘의 차이가 이게 지금 2분의 1 이하가 되고 싶어요. 이런 얘기였고. 그지? 그럼 우리가 알고 있기로 원래 뭐 했어? 루트 n분의 시그마 요거 지금 x 바 마이너스 m 요거의 지금 절대값이 얘가 뭐였어요? 99%니까 얘가 3입니다.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랍니다. 여기까지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이 부분만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맞아요? 이 부분만 이쪽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2분의 1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루트 n분의 시그마 지금 이렇게 넘어가서 얘를 가지고 얘랑 비교를 하면 되는 거거든. 되나요? 얘보다 작거나 같고 싶어요니까 누가 더 작아야 돼? 얘가 작아야 돼? 얘가 작아야 돼? 얘가 더 작아야 되지.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되나요? 그러니까 식이라고 하면 그냥 이게 땡인 거야. 근데 저거 밑에다가 2 곱해야 되지 않나요? 어디다가? 아니 3 곱하기 이렇게 여기? 아니요 괭 길이 하려면 두개 아 얘는 지금 그냥 뭘 준 거냐면 뭐가 궁금한 거냐 m과 요 x 바의 차이가 궁금한 거잖아. 그지? 실내 구간의 길이가 아니라 그지? 얘는 그 차이, 요 차이가 지금 궁금했던 거라. 얘랑 대놓고 비교하면 돼. 됐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생각하면 2분의 1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고 3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 n이 지금 궁금한 거였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5라고 준 거였잖아. 그지? 그래서 요것들 이쪽으로 넘어가면 요거 30 될 거고 요거 이렇게 넘어가면 루트 n 이렇게 될 테니까 얘는 900개 정도는 조사를 해봐야겠네요. 이렇게 생각했어. 저기서 작은 x가 그러니까 여기는 뭐 얘 값이 그냥 얘라는 거거든. 사실상 여기는 얘는 x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봐봐. 표본 평균이 문제에서 막 뭐 700입니다 이렇게 주는 것처럼 그 값을 그냥 x 바라고 준 것뿐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요 사실대로 그냥 똑같이 풀어버리면 돼. 됐지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다시 52번을 한번 가볼게. 지금 문제랑 차이만 좀 보자. 차이만. 봐봐요. 자, 어느 고등학교에서 100명의 학생을 이미 추출해서 체중을 조사했더니 표준 편차가 10이었대. 그럼 이 표준 편차라고 하는 이 표준 편차라고 주어져 있는 얘는 표본 평균 다시 모 평균의 표준 편 아니 모 표준 편차니 아니면 표본 표준 편차니? 표본 표준 편차지. 그죠? 지금은 여태까지 여기 있는 얘를 모 표준 편차로 쓰기로 했었거든. 근데 문제에서 지금 얘는 표본 표준 편차를 준 거잖아.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도 아니고 표본 표준 편차를 준 거란 말이야. 맞아요? 여기는 얘를 뭐라고 갖다 써도 상관없습니다. 모 표준 편차로 갖다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준 게 다른 것 뿐인데 어차피 똑같이 갖다 써도 됩니다. 표준 편차로 붙어 있는 거. 됐어요? 그냥 그 정도만 생각할 수 있으면 똑같이 다 풀어버립니다. 어렵지 않죠? 오케이.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요런 문제들 있잖아. 좀 변형된 거잖아. 그지? 좀 변형된 건데 원래 의미를 잘 알고 있었다면 그지? 원래 처음 시작이 뭐였어요? 처음 시작이 Z의 절대값이 1.96 여기서부터 시작했던 거잖아. 그지? 이렇게 되는 확률이 얼마였어요? 0.95였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고 여기는 이 표준화 작업을 거꾸로 해준 게 루트 n분의 시그마 여기가 x 바 마이너스 m 이거였으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는 얘를 싹 다 정리해서 딱 펼쳐놓은 게 우리가 말하는 그 뭐예요? 실내 구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줬을 때 좀 전에 문제처럼 그냥 이렇게 그냥 차이가 궁금했습니다. 그러면은 펼쳐놓은 상태에서 갈 필요가 전혀 없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던 처음에 시작했던 그 방법대로 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됐죠? 네, 좋습니다. 자, 그래요. 그러면 몇 개만 좀 풀어보고 넘어갈게요. 일단은 62번 했고요. 72번으로 갑니다. 그럼 이제부터 조금 분석이라는 걸 좀 한번 해보자. 분석이라는 되게 당연한 얘기를 되게 당연하게 할 거예요. 봐봐. 실내 구간의 길이는 x바, 실내 구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k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돼 있었고 여긴 얘가 m 이렇게 돼 있었고 x바 더하기 k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선생님이 계속 써주는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여기는 얘가 좀 헷갈리거든? 헷갈리지 말라고 계속 그냥 보라고. 알지? 눈여겨봐도. 그리고 여기는 이 구간 자체는 외워놔도 무방합니다. 알았죠? 외워놔도. 알았죠? 오케이. 자, 그럼 이렇게 돼 있는 얘를 가지고 좀 분석이라는 걸 한번 해보고 싶은데 봐봐.
요 K 값이 커지면 실내 구간의 길이는 길어집니다. 맞아요? 실내 구간의 길이는 길어집니다. 그러면 얘가 커졌을 때가 어떤 상황이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 여기 있는 요 K 값은 사실상 어디서 나온 K 값이냐면 절대값 Z가 K와 작거나 같아요. 이런 얘기였거든. 그럼 상황 자체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 0을 기준으로 여기가 마이너스 K에서 여기 K가 됩니다. 이런 뜻이거든. K 값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확률이 늘어납니다. 오케이? 신뢰도가 늘어납니다라는 뜻이지. 그러니까 신뢰도를 늘리고 싶으면 뭘 해라? 더 구간을 늘려라. 그러니까 처음에 선생님이 종환이한테 했던 얘기가 뭐였어? 100m, 아니 100cm에서 200cm 사이가 될 겁니다. 신뢰 구간이 길어졌죠? 그럼 당연히 확률이 높아질 거 아니야, 그지?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아 그럼 표준 편차 커지면 그것도 높아지는 거야? 그렇지. 결국은 표준 편차가 커져버리면은 뭐가 높아지겠어? 신뢰 구간의 길이가 높아지잖아, 그지? 그러니까 근데 표준 편차는 딱 고정된 거 아닌가? 그지? 그러니까 얘 신뢰도를 높이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기는 요 K 값을 늘리듯 표준 편차 얘를 줄이는 줄이듯, 그지? 얘를 줄이듯. 실내 구간의 길이를 늘리려면. 근데 실내 구간 봐봐. 100cm에서 200cm 사이라고 내가 추정을 했어. 그게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지? 실내 구간의 길이는 뭐 하고 싶어요? 나는 줄이고 싶어. 그래야지 좀 정확한 결과가 나올 것 같아. 그지? 그게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내 구간의 그런 길이를 줄이려면 우리는 어떤 작업을 해야 될까요?를 생각해봐. 요 K 값은 그냥 바로 얘를 의미하는 거니까 사실상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여기는 요 n 값 있잖아. 여기는 요 n 값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뭐겠어? 이 값은 작아지겠지. 실내 구간이 줄어든다는 얘기. 그러니까 당연히 조사를 100만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2개만 조사해서 걔를 추정한다? 말도 안 되잖아. 그지? 100만 개가 있으면 한 10,000개 정도는 조사를 해봐야지 뭔가 결과가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그리고 2만 개, 3만 개 더 조사할수록 그 실내 구간은 점점 줄어들 거예요. 오케이? 실내 구간이 줄어들어야 얘 평균은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조사를 할 때는 많이 조사하면 좋은데 얘는 원래 통계 자체가 많이 조사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거든. 그지? 전체가 있는데 요만큼만 조사해서 걔를 가지고 판단해 주세요니까 여기는 이 n 값을 가지고 사실은 장난을 좀 많이 쳐요. 오케이? 요 n 값에 따라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려면 n 값을 늘리면 되는 거고 정확하지 않게 하려면 n 값을 줄이면 되는 거고. 그지? 그건 결국 돈 문제니까. 그지? 어쨌든 자 그럼 한번 간단하게 보자. 신뢰도를 높이면 실내 구간의 길이는 길어집니다. 맞나요? 네. 그죠? 신뢰도를 높여 네네네. 그죠?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이 커지면 길이가 길어지니? 그건 아니지. 왜? 표본 평균이라는 건 얘거든. 맞아? 얘네들은 얘 빼기 얘를 했을 때 어차피 사라질 애들이니까 그지? 저기는 쟤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하면 실내 구간의 길이는 길어져요, 짧아져요? 짧아져요. 그리고 짧아지는 게 좋은 겁니다. 오케이? 길어지는 게 좋은 겁니다. 신뢰도가 K예요. 신뢰도, 그렇지. 여기는 얘 K. 됐어요? 다음. 그럼 봐봐. 여기서 73번 문제에서 X바를 이용해서 모평균을 지금 알파 %로 추정하고 싶대요. 실내 구간의 길이가 가장 긴 것은 이라고 돼 있네. 그치? 그럼 퍼센트가 뭐 할수록 높을수록 길 거고, 그치? 실내 구간의 길이 긴 거 찾고 싶은 거야. 높을수록 길 거고, 그 다음에 n 값은 작을수록 길 거야. 그치? 그럼 얘가 높은 건 요거 두 개가 더 높았는데 작은 건 이거 두 개 중에 얘가 더 작잖아. 그치? 그럼 또 얘랑 비교해보면 당연히 여긴 얘가 더 작을 것 같아. 그치? 얘가 똑같으니까 결국 답은 2번입니다. 이런 식으로 찾아버립니다. 74번 한번 풀어보세요. 정답이 3개. 그러네.
나왔어요? 오케이. 좀 아리까리하지. 2번 하나만. 오케이. 자, 1번은 당연히 틀리죠. 그지? 1번은 어때? 신뢰도를 낮추면서 표본의 크기를 작게 하면 얘 신뢰도를 낮춘다는 얘기는 뭐가 되는 거야? 신뢰도 K값이 작아집니다. 신뢰 구간의 길이 작아집니다 라는 뜻이고, 그 다음 표본의 크기가 작아진다는 얘기는 신뢰 구간의 길이가 길어진다는 얘기잖아. 그지? 맞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서로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얘가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죠? 1번 틀렸고. 5번도 어때요? 신뢰도가 일정할 땐 표본의 크기가 4배가 되면 얘는 2배로 작아지겠죠. 맞죠? 2분의 1배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여기는 얘가 4배가 되는 거니까, 그지? 2분의 1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3번은 신뢰 구간의 길이 모평균과의 값과는 상관없지, 그지? 어차피 모평균 추정하고 싶은 애였던 것 뿐이고, 얘 빼기 얘가 신뢰 구간의 길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어때? 분산은 표본의 크기에 반비례합니다. 그죠? 우리 처음에 배웠던 거다, 그지? 그러니까 모평균, 다시 모분산을 n으로 나눈 게 표본 평균의 분산입니다. 됐죠? 2번만 보자. 표본의 크기를 고정하고요. 그 다음에 신뢰 구간의 길이를 짧게 했대. 이게 무슨 말이야? 표본의 크기는 고정했대.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여기는 얘도 안 변할 것 같아, 그지? 이렇게 됐는데 요게 길이를 짧게 했대. 길이를 짧게 했더니 요 값이 작아졌다는 얘기잖아. 요 값이 작아졌다는 얘기는 여기는 요 값이 작아졌다는 얘기고, 요 값이 작아졌다는 얘기는 이렇게 작아졌다는 얘기니까 신뢰도가 하락합니다. 그죠?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신뢰도 하락하는 게 정확해지는 거예요. 응? 신뢰도가 떨어지는 건 당연히 정확하지 않은 거지. 신뢰도가 높을수록 신뢰도 그 말 자체를 생각해봐. 신뢰도가 높을수록 당연히 정확한 거죠. 다시 봐봐. 표본의 크기를 작게 이게 아니구나. 신뢰 구간의 길이를 짧게 했대. 신뢰 구간의 길이를 짧게 했대. 오케이? 신뢰 구간의 길이를 짧게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정확도는 하락하죠. 맞아? 됐어. 오케이, 그럼 잠깐 쉬었다가 우리 6시부터 모비율 얘기 잠깐 또 해볼게요. 자, 그냥 왜 흉내가 왔을까? 왕따. 얘는 되게 쉬워요. 더 쉬워. 봐봐. 이제부터는 모 집단에서의 그 비율을 생각할 거거든. 비율. 무슨 말이냐면 전체 개수분의 뭐가 될 개수. 이렇게 해버리면 그 비율이 나와버리잖아, 그지? 맞아요? 그 비율을 얘는 여전히 그냥 모 집단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모 집단. 근데 여기서 어떤 사건 A가 발생할 확률이 P였어요 라고 한다면, 어떤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P였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비율이 지금 P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고, 여기는 얘를 우리가 모 비율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렇게 됐죠? 뭐 특별하게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해봐. 일단 여기는 이 모 비율이라고 하는 거는 확률 변수 x를 기준으로 생각해 본다면, x는 뭘 따라야 정상이냐면 b np를 따라야 정상입니다. 됐어요? 다시 이게 추출을 하는 거야. 여기서 내가 크기가 n짜리인 추출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봐. 오케이? 추출을 한다고 생각해봐.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거든. 그러면은 얘를 표본이라고 하자. 표본. 그럼 얘는 지금 전체 n개 중에서 x가 나왔어요. 저기는 이런 사건이 x개가 나왔어요.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게. 여기는 얘를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하기로 한 거냐면 표본 비율이라고 해서 p-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이렇게 되니? 근데 저기는 저 x라고 하는 건 뭘 따르니까? n개를 뽑았다는 얘기잖아, 그지? 근데 한 개 뭐라고? 한 개 어떤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지금 p라고 주어져 있었던 거거든. 맞아? 그러니까 여긴 얘는 bnp를 따라야 정상입니다, 지금. 맞아요? 이렇게 됐어? 오케이, 좋아요. 그 전에 피해 했어. 피해는 아직 안 배우지 않았어. 지금 할 거야, 피해. 네. 이 피해시라고, 얘를 피해시라고 정의한 거예요. 오케이? 배우고 있잖아. 비율을. 다시, 그래서 피해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얘는 표본의 전체 비율이잖아, 그지? 전체 비율. n개 중에서 얘가 x개 일어났어요 라고 해서 전체 비율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표본 비율이라고 부를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 됐나요? 네. 오케이. 자, x가 얘를 따르고 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ex는 뭘 따른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 아, 네. np를 따른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 맞아? 그 다음에 vx는 뭘 따른다고 생각할 수 있어? npq를 따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치? 근데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p 해시라고 하는 얘 있잖아. 얘에 대한 평균과 분산을 마찬가지로 구해가지고 여기는 얘도 뭘 할 거냐 p 해를 통해서 여기는 이 p를 추정하고 싶었던 거야. 오케이? p 해를 통해서 p를 추정하고 싶었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p 해에 대한 정보를 또 알아야 되니까 p 해시라고, 자, 이 x 다시 이 p 해시라고 이렇게 돼 있는 얘는 당연히 뭐겠어? 2 n분의 x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죠? 얘는 n분의 1 뭐가 돼요? 2x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2x는 np라고 했으니까 얘는 p가 됩니다. 오케이? 다시 표본 비율의 평균은 뭐가 됩니다? 모 비율이 됩니다. 되세요? 표본 평균의 비율은 뭐가 됩니다? 평균은 모 비율이 됩니다. 다시 분산, 여기는 p 해시라고 하는 거에 분산을 구하고 싶었어요. 그럼 여기는 얘는 n분의 x의 분산이 궁금했으니 얘는 n제곱분의 뭐가 됩니다? 1vx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됐나요? 얘는 n제곱분의 뭐가 돼요? npq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됐어? 그래서 여기는 얘는 n분의 뭐가 돼요? pq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됐죠? 그러면 봐봐. 이제부터 하고 싶은 게 여전히 나는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여기는 얘 모 비율이 있었대. 모 비율이 있었대. 그럼 여기서 내가 몇 개 n개를 추출해가지고 p 햇을 구했어요. 만약에 이거 구할 수 있는 값이잖아, 그지? 실제로 구했어. 그럼 여기는 얘를 통해서 얘를 뭐 하고 싶은 거야? 얘를 추정하고 싶은 상황이거든. 그래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p 햇에 대한 정체를 먼저 밝히고 있는 중이야. 오케이? 그래서 밝혀봤더니 p 햇이라고 하는 것도 여전히 나는 어떤 뭐라고 쓸 수 있을까? 어떤 변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맞아? 그냥 n분의 x였던 것 뿐이니까 p 햇이라는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얘도 어떤 변수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얘도 여전히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얘의 평균은 p였고요. 그 다음에 얘의 분산은 뭐가 됐어요? n분의 pq가 됐어요. 됐나요? 그러니까 얘는 루트 n분의 pq. 지금 요렇게 돼 있는 요거의 제곱 요렇게 돼 있는 요런 뭘 따르고 있습니다. 요런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습니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겠다. 여기가 됐죠? 그러면은 봐봐. 내가 궁금한 여기는 얘는 지금 여전히 모르는 값이거든. 오케이? 얘는 모르는 값이야. 여기는 얘를 내가 구할 수 있는 값이고 얘가 주어져 있는 값이었어. 오케이? 그래서 얘를 통해서 여기는 얘를 아까처럼 신뢰도 몇 %의 그 신뢰도를 가지고 추정을 하고 싶어. 신뢰 구간을 만들어서 추정을 하고 싶었대. 됐나요? 그래서 P를 추정하고 싶었어. 그럼 여기는 얘는 똑같이 어떻게 가면 되냐면 P 햇 플러스 K 배 어쩌고 P 햇 마이너스 K 배 어쩌고 이렇게 할 건데 여기 들어갔던 게 아까 루트 n분의 시그마였거든. 왜냐면 거기 있는 걔의 표준 편차가 루트 n분의 시그마였으니까. 근데 여기 있는 얘는 n분의 pq, 루트 n분의 pq가 여기 있는 얘의 표준 편차 자리에 들어가면 되는 거고 얘도 여전히 루트 n분의 pq 이렇게 들어가면 된단 말이야. 근데 지금 상황 자체가 뭐냐면 내가 궁금한 게 그냥 뭐였어요? 사실 p였거든. 그지? 궁금한 게 p였는데 여기다가 pq를 쓴다. pq를 쓴다라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여기서 나오는 여기 있는 얘 중에서 이 P랑 Q는 여기 있는 얘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라고 가정해도 상관없대요. 라고 알려져 있대요. 이렇게 이상하잖아 그지? 이상하잖아. 선생님 사실 이상해 이런 거. 이상한데 이렇게 알려져 있대. 그럼 고등학교 수준에서 증명할 수가 없다는 거니까 그냥 여기 있는 얘는 이렇게 된다고 그냥 암기해 주세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됐죠? 통계는 너희들 그 아직 미완의 학문이에요. 아직도 계속 개발되고 있는, 아직도 계속 연구하고 있는 학문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 사실 정규 분포만 배우잖아. 근데 분포가 정규 분포만 있는 건 아니거든. 되게 여러 가지 분포들이 있어요. 대학 가면은 정규 분포를 제외하고도 나머지 다른 분포들에 대해서 더 배우게 돼. 물론 공대를 가게 된다면, 오케이? 아니면 이학계열을 가게 된다면. 너희는 문과잖아, 그지? 그런 걸 배울 일은 물론 없겠지.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이렇게 된다고 그냥 생각하고 넘어가면 돼. 알았죠? 궁금하면은 대학 가서 오케이? 대학 가서 교양이라는 과목이 있고 교양이라고 하는 거는 내 전공이 아닌 걸 듣는 게 교양이에요. 오케이? 그럼 궁금하면은
이과에서 하는 확률 통계 그 과목을 수강하면은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겁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만 생각하고 넘어갑시다. 여기는 얘 상황도 알겠니? 자 봐봐. 아까 했던 거는 그냥 여기 있는 얘 모평균 m을 뭘 가지고 x바를 가지고 추정해 주세요 이런 얘기였고, 이걸 추정하기 전에 x바에 대한 정체를 다 밝혀놨었던 거야. 오케이? 이렇게 됐죠? 이번에는 모 비율을 추정하고 싶었던 건데 모 비율을 표본 비율을 통해서 여기는 얘를 추정하고 싶었고, 그래서 나는 p-햇에 대한 정체를 밝혀봤더니 어디 갔어요? 어디 갔어요? 요렇게 되더래.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됐을 때 얘는 이런 정규분포를 따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얘를 가지고 그러니까 어디 갔어요? 이것도 그냥 똑같이 확률 변수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처럼 표준화를 거꾸로 하는 작업을 거치면은 결국 요런 결론인데, 여기서 좀 이상한 애가 누구예요? 이 p-햇 q-햇이잖아, 그지? 맞아? 근데 p의 q햇이라고 하는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사실 내가 p를 알고 있었다면 당연히 추정할 가치가 없는 애잖아. 맞아? 그러니까 얘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말이 좀 이상하지만 추정하기 위해서는 얘를 몰라야 되거든. 그치? 그러니까 얘를 모르는 얘로 대체해서 그냥 요렇게 쓰기로 했습니다. 요 정도까지만 그냥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문제도 똑같고 다 똑같아. 그냥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내용이랑 완전히 동일해요. 한번 해볼게요, 실제 문제를. 보자. 자, 일단은 볼게. 자, 78번 먼저 보세요. 자, 휴대폰을 생산하는 어느 공장에서는 공정 과정에서 2%의 불량품이 발생한대요. 여기는 얘가 지금 주어져 있는 게 모 비율이거든. 모 비율이 몇이에요? 2%의 불량률. 불량률은 얼마가 됩니다? 100분의 2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됐죠? 그 다음에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휴대폰 중에서 400개를 임의로 추출해서 조사했을 때 불량품 비율이 이렇게 이하가 될 확률이 궁금합니다. 그럼 얘는 p-햇이라고 하는 애가, 여기는 얘가 0.027 이하가 이렇게 될 확률이 궁금합니다고. 됐어요? 저번에서 다시 봐봐. 그러니까 400개를 이미 추출해서 조사를 했대, 그지? 400개를 내가 표본으로 뽑은 거야. 오케이? 그 400개 중에서 불량품이 나올 비율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표본 비율이란 말이야. 표본 비율을 우리는 뭐라고 하기로 했어? p-햇이라고 하기로 했지. 그럼 p-햇이 퍼센트 단위가 100분의 1이잖아. 그지? 얘가 0.0027 이하가 될 확률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기로 여기는 이 p-햇이라고 하는 거는 뭘 따른다며? 정규 분포를 따른다며. 얘는 p에다가 얘는 루트 n분의 pq 요거의 제곱을 따른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오케이? 요건 구해봤잖아, 실제로. 요렇게 따른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여기는 얘를 가지고 직접 구해봤더니 얘는 뭐가 되는? 얘는 50분의 1이죠. 여기 50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는 얘는 뭐가 돼요? 총 400개니까 분모는 20이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p-햇 q-햇이었으니까 얘는 50분의 1 곱하기 50분의 뭐야? 40분의 요거의 루트의 제곱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 됐죠. 됐어요? 그러면 일단 여기는 얘를 좀 계산해 봅시다. 계산 좀 복잡하게 생겼네. 일단은 50, 여기 50 이렇게 있잖아. 그렇지? 분모에 50의 제곱이 있었어. 그 다음 분자는 보니까 지금 7의 제곱이 있었고 여기 20분의 1이 하나 더 있었나봐. 맞아요? 밑에 400. 아, 여기 400이네. 여기 400이네.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 20이 하나 더 추가가 됐나봐. 그지? 여기에 지금 루트를 딱 씌운 거니까 얘는 몇이 됩니다? 1000이 되나요? 1000분의 7 이렇게 되겠네. 그지? 이게 표준 편차가 뭐가 됐어요? 1000분의 7이 됐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됐나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내가 뭐 할 겁니다. 표준화 시켜줄 겁니다. 왜? 얘는 정규분포 따른다며. 그지?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내가 표준화 시켜줄 겁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얘는 Z 이렇게 되면서 얘가 이거였잖아. 이건 사실상 얼마니? 0.02죠. 그럼 0.02에서 얘를 빼버리면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0.07이 됩니다. 그죠? 007. 그렇지. 0.07. 요거를 내가 뭘로 나눠주세요? 1000분의 7로 나눠주세요. 이렇게 된 거다. 됐어요? 그럼 이거 정리해봤더니 P, Z는 뭐가 됩니다? 1000 곱해버리면 마이너스 1 되겠네요.
나 마이너스 어디서부터 오네요? 어이 마이너스 왜 붙었어요?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되나요? 계산이 안 되냐? 됐어요? 그러니까 답은 뭐가 될까요? 여기다가 0.5만 더해주면 답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해되니? 자 다시 정리를 다시 해볼게요. 계산이 완전 망해가지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봐봐. 지금 상황이 뭐냐면 이렇게 모 집단이 이렇게 모집단이 있었나봐. 모집단이 이렇게 있었나봐. 근데 여기는 얘 비율이 지금 모 비율이라고 하는 게 0.02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요. 그지? 근데 나는 여기서 지금 몇 개를 추출했대? 400개를 추출했대. n이 400입니다. 이렇게 추출을 했대. 그래서 여기는 얘 표본 비율을 지금 p 해시라고 생각을 한다면 얘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된 게 이거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구해주세요 라고 한 거거든. 그지? 그러니까 애시당초 시작이 어떻게 되면 되는 거야? p 해가지고 p 해시 0.027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지금 나온 상황인데 그러니까 됐죠? 그러면 여기는 얘를 내가 정규 분포를 그러니까 p 해시라고 하는 게 지금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사실은 알고 있으니까 그지? 우리 이건 아까 여기서 구해봤잖아. 그지? p 해시라고 하는 거는 얘는 p에다가 루트 n분의 pq라고 하는 이런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여기는 얘를 뭐 해주겠다는 거야? 그냥 표준화 시켜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p 해시라고 돼 있어. 이게 이렇게 된 걸 해시라고 읽어요. p 해시라고 돼 있는 얘도 여전히 뭐라고 그냥 확률 변수라고 생각하고 맞죠? 확률 변수라고 생각해. 얘가 뭐 x든 z든 이렇게 생겼던 y든 이렇게 생겼던 애라고 생각해 그냥. 그럼 여기는 얘의 확률이 궁금한 거니까 나는 여기는 얘에 대한 정보도 알고 있으니 얘를 뭐 해주세요? 표준화 시켜주세요. 오케이? 그러면 똑같이 나는 뭘 뺍니다. 0.027에서 얘의 평균 0.02를 뺍니다. 그 다음에 얘 뭘 빼주세요? 아까 뭐였지? 1000분의 7이었나? 이렇게 뺐어. 이게 지금 표준화가 완료된 상황이잖아. 그지? 이렇게 될 확률을 계산해 주세요라는 문제가 된 거고 이걸 다 계산한 결과가 1과 작거나 같군요. 이렇게 된 거니까 여기는 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0.5만 더해버리면 되는 거잖아. 지금 상황이 어떤 거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1이었으면 이만큼이 0.3413인데 이만큼을 다 구해주세요 였으니까 됐어요? 0.5 더했더니 0.8413이 됩니다. 이렇게 풀면 돼요. 됐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얘도 지금 무슨 작업을 하고 있는 거냐면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 거야. 처음에 우리 얘가 모 평균이고 표본 평균 주어져 있었을 때 표본 평균에 대한 정체 먼저 밝혀놓고 그지? 걔를 가지고 나중에 추정을 했었잖아. 그지? 얘가 어떤 분포를 따르는지.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아직 추정의 단계는 아닌 거고 그냥 여기서 이렇게 뽑아봤더니 여기는 얘 p-해시라고 하는 애가 어떤 분포를 가지고 있어요. 이걸 알고 있나요? 그냥 이걸 지금 묻는 문제고 걔를 가지고 그냥 정규 분포 표준화해가지고 풀어주면 됩니다. 됐죠? 오케이. 자, 넘어가서요. 그래서 88번으로 바로 갈게요. 이제 진짜 본격적인 추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새로운 B형 간염 치료제가 개발되어 그 약효를 분석하려고 하는데 400명, 이미 추출된 4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한 결과 이만큼이 지금 치료가 됐대 라는 거는 뭘 준 거야 지금 상황. 여기까지 딱 읽었어. 뭘 준 거야? 치유율.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표본 비율을 준 거야. 맞아? 표본 비율. 표본 비율을 뭐라고 준 거니? 400분의 320이라고 지금 이렇게 표본 비율을 준 거야. 그지? 그럼 여기는 이 사실을 통해서 나는 원래의 치료율을 99%의 신뢰 구간을 구해주세요. 이런 뜻이 되는 거고. 그치? 그럼 여긴 얘는 p-해시 들어갈 자리였잖아. p-해시 이렇게 들어갈 자리였고 얘는 마이너스 여기 k가 들어갈 자리였고 여기 표준 편차가 들어갈 자리였잖아. 플러스. 됐어요? 그래서 99% 먼저 봤더니 얘를 2.58로 계산하래. 2.58로 이렇게 계산하면 될 것 같고 여기도 2.58 이렇게 계산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얘 표준 편차는 루트 원래는 n분의 p-해시 pq지만 그지? 원래는 n분의 pq가 되는 게 정상이지만 그지? 나는 지금 궁금한 게 p였으니 당연히 p를 알 방법이 없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p-qs로 대체해서 계산해 주세요.
개수는 400명이었습니다. 400명 분의 P햇은 400분의 320이고요. 그 다음에 Q햇은 400분의 뭐가 됩니다? 80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치? 똑같이 여기다도 똑같이 이렇게 해버리면 요 실내 구간을 내가 그냥 그대로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치? 그 다음부터 그냥 단순 계산입니다. 두 개의 차이와 공통점 알겠죠? 그것만 잘 할 수 있으면 됩니다. 넘어가요. 유형 2개 남았어요. 금방 끝나겠는데. 음. 97번으로 갑니다. 아, 이거 하나만 풀어보고 가세요. 94번 풀어보세요. 말은 되게 길게 했는데 사실 오늘의 핵심은 이게 다죠, 그죠? 이게 다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만 딸랑 설명해 주기엔 너희가 아무 이해 없이 풀까봐 그 전 작업을 좀 많이 한 건데, 그지? 개념 정리를 좀 많이 한 건데 결론은 이거예요. 특별하게 어려운 거 전혀 없습니다. 요거에 넣으면 다 나와요. 모르겠어? 계산이 계산이 좀 어렵지. 같이 한번 해보자. 요거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봐봐. 실내 구간의 길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나는 뭘로 할 거야? 이 K에다가 루트 지금 n분의 P의 QS로 할 것 같아. 지금 상황에서는. 그지? 얘가 지금 5% 그러니까 0.05보다 작거나 같고 싶어요. 이런 얘기다, 그지? 근데 P햇은 지금 뭐라고 줬어요? P햇은 문제에서 100분의 10이니까 뭐 10분의 1이라고 이렇게 줘버린 거고, K는 뭐라고 줬어요? 2.58이라고 줘버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계산하면은 2 곱하기 2.58에다가 곱하기 루트 n분의 10분의 1 곱하기 10분의 9였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됐죠? 여기는 얘가 지금 100분의 5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됐어요? 그럼 여기서 봐봐. 자, 12개가 있잖아, 그지? 12개는 그냥 10분의 1로 이렇게 나갈 것 같아. 그지? 그 다음에 여기서는 9 하나 있으니까 얘는 분자 3으로 나갈 것 같아. 됐어요? 그럼 남은 거는 밑에 루트 n 하나 남았다, 그지? 그래서 좀 정리를 해봤더니 얘는 루트 n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고 10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여기는 3 있는 거고 여기 2가 하나 있네요. 2 하나 있고 여기도 2.58인데 얘도 258로 하고 그냥 얘 100 내리자 이렇게 하자.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얘가 100분의 지금 5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면 약분을 그냥 이렇게 약분해버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는 이쪽으로 올라오면 좋을 것 같고 여기는 얘는 이쪽으로 내려가면 좋을 것 같아. 됐어요?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상황이 뭐가 됩니다. 50분의 258 곱하기 2 곱하기 3 여기는 얘가 루트 n 이렇게 되네요. 그죠? 그 다음에 지금부터 여기는 얘만 잘 계산하면 되는 거야. 계산했니? 950 아니 n분의 1로 n분의 1로 했는데 아 그래? n분의? 아 맞아요 958점 이게 900 58점 58점 526 526이라고? 526 5216이야? 여기까지 계산했어? 아, 이 n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네. 제곱해가지고 그러니까 얘는 답이 뭐가 됩니다? 5에 959가 됩니다. 계산이 너무 그래, 계산이 너무 복잡한데. 근데 이거 그렇다고 이게 함부로 막 쌤 그럼 거기 루트 씌우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여기에? 아니 그러니까 이거 계산한 걸 제곱한 게 이거 같은데. 네 저게 30.96 그러니까 이게 30점, 이게 30.96 나왔대. 그래서 혹시 계산기 써니? 아니 그냥 했네. 죄송한데. 박수. 어쨌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이 계산 좀 진짜 많이 더럽지. 계산 좀 많이 더럽긴 하다. 지웁니다. 됐죠? 오케이. 다 똑같은 문제들이에요. 얘도 지금 다 보니까 뭐야? 답이 더럽잖아, 그지? 더럽잖아. 그러니까 그 계산을 다 한 다음 마지막에 제곱까지 해야 돼가지고 좀 계산이 더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어쩔 수 없어요. 얘는 그냥 그렇게 해야지 뭐. 넘어가서 하나만 더 해볼게요. 하나만 더 하고 오늘 수업 마친다. 뭐 해볼까? 마지막 문제 104번 한번 해보자. 자, 어떤 시에서 축제를 개최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하였더니 100명 중에서 10명이 찬성했대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100명만 조사를 한 거니까 표본 비율이, 그러니까 P햇이 지금 얼마입니다? 10분의 1입니다. 이렇게 지금 준 거고. 그 다음에 노비율과 표본 비율의 차이가 0.01 이하가 되도록 하려면 표본 비율은 최소 몇 명 이상이어야 하는지 구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럼 여기는 얘도 간단히 가보자. 원래 이 P햇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분포가 뭐였어요? 여기는 얘 분포가 P, 그 다음에 루트 N분의 그냥 P햇 Q햇으로 하기로 했었잖아, 그지? 이런 상황일 때는. 됐나요? 이렇게 돼 있는 이 상황에서 차이가 라고 했어. 근데 이렇게 돼 있는 얘를 가지고 지금 뭔가를 하고 싶었나봐. 이 95%로 추정하기로 했으니까. 그지? 여기는 얘를 가지고 계산하고 싶었나봐. 그래서 얘를 가지고 거꾸로 그냥 다시 펼쳐주는 거야. 표준화를 거꾸로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가 돼요? 루트 n분의 P햇, Q햇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는 얘가 지금 P-P햇, P햇-P가 되겠죠? 이거의 절대값. 이렇게 돼 있는 얘가 지금 뭐가 되는? 2가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다. 됐나요? 여기는 얘만 지금 이렇게 지금 해준 거야. 이게 지금 95%의 상황입니다. 그죠? 그럼 여기는 얘만 이렇게 싹 넘어가면 얘가 그냥 P햇, P 이렇게 돼 있는 얘가 지금 2배의 루트 n분의 P햇 Q햇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P햇 Q햇은 뭐 계산할 수 있잖아. 2 곱하기 얘는 뭐가 돼요? 루트 10분의 1 곱하기 10분의 9가 되니까 여기는 여전히 n이 되니까 요 계산한 결과는 뭐가 됩니다? 2 곱하기 10분의 3 곱하기 루트 n분의 1 이렇게 나오겠네. 됐죠? 그럼 여기 있는 얘가 뭐였으면 좋겠어요? 차이가 0.1 이하.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차이가 0.01 이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됐지요? 그래서 요거 넘어가고요. 여기는 얘 넘어가서 계산해버리면 됩니다. 얘는 좀 쉽게 나오겠다. 자, 여기 있는 얘는 100분의 1이잖아, 그지? 100분의 1 넘어가면 얘 100배가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10, 그러니까 60 이렇게 되는 거고 얘가 지금
루트 n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양변 제곱표는 3,600. 답은 3,600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나와야지, 그죠? 잠깐 너무 들어왔어. 됐죠? 그래서 오늘 하고 싶었던 내용은 다 마쳤고요. 너희 숙제는 104번까지입니다. 별로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오늘 했던 내용 잠깐만 한번 그냥 총정리하고 그냥 보내줄게요. 알지? 얼마 안 걸릴 거야. 총정리. 자, 통계 파트는 항상 계산이 더러워요. 그거는 머릿속에 일단 인지를 하고 있어. 계산을 내가 되게 많이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대신 개념이 어렵지 않아요. 그지? 개념이 별거 없습니다. 그래봐야 별거 없어요. 그지? 그래서 통계에서 처음에 배웠던 게 이산 확률 분포, 그 다음에 연속 확률 분포, 이런 거 했었다. 그지? 이산 확률 분포에서는 그냥 평균 구하는 거, 그냥 분산 구하는 거다, 확률 구하는 거 했었고, 그 다음에 걔네들 중에서 좀 특이한 분포가 이항 분포라는 애가 있었고, 걔 확률 질량 함수가 어떻게 된다? NCR 곱하기 P의 R제곱 곱하기 Q의 N-R제곱이 된다. 이 정도까지 이해해주고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항 분포에서 평균 분산은 되게 쉽게 NP, NPQ로 구했습니다. 이 정도까지. 됐죠? 그 다음에 정규 분포로 넘어가서는 확률 밀도 함수라는 걸 했었고, 확률 밀도 함수는 전체 구간을 적분했을 때 그 넓이가 1이 돼야 되고, 그지? 확률은 그 넓이 가지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한 걸 가지고 판단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었고요. 그지? 그래서 정규 분포 되게 이상한 곡선 하나 있었잖아요. 그지? 그 곡선을 가지고 하고 싶은데 얘는 어차피 적분을 못하니까 표준화 시켜서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해서 계산을 합니다. 이 정도까지. 거기까지가 지금 지난 시간까지 다 했던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오늘 했던 내용이 이제 추정들. 그지? 근데 추정을 하기 전에 항상 무슨 작업을 했어? 그치? 여기 있는 얘 x바에 대한 정체를 먼저 밝혔었고, 그치? 마찬가지로 여기서 추출해낸 여기 있는 이 p 했을 땐 정체를 먼저 밝혔었고, 그치? 그래서 x바의 정체는 결국 뭐였냐면, 얘는 정규분포를 따르게 되는 애였는데, 얘 모 평균과, 그치? 얘 모 평균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얘 모 표준 편차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면, 얘는 루트 n분의 표준 편차 이렇게 돼 있는 정규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정해 주세요. 이런 얘기였고. 여기는 얘는 뭘 따르게 됩니다? 여기 얘는 P와 루트 N분의 PQ. 근데 P의 QS로 계산하는 게 속편했었고, 그지? 이렇게 되는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결국은 이 Z라고 하는 거의 절대값이 뭐 K 이하가 될 확률을 가지고, 여기는 이 확률을 가지고 신뢰도라고 했었던 거고, 그지? 이걸 가지고 내가 정표준화를 거꾸로 해주는 작업을 통해서 신뢰 구간을 만들었었어. 얘도 마찬가지, 여기는 얘도 마찬가지. 오케이? 그 신뢰 구간을 가지고 신뢰 구간의 길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표본 평균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계산해 주세요 라고 했었고, 선생님이 되게 강조했던 게 이 표본 평균에 대한 얘는 표본 평균이라는 애는 변수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 표본 비율이라는 것도 변수입니다. 그치? 어떤 분포를 가지고 있는 변수라는 인식을 반드시 해주세요. 왜냐면 여기는 얘가 지금 딱 이 상황에서는 하나밖에 없지만 얘를 조사하는 과정 중에서 여러 번 뽑아봤었거든. 그치? 얘도 마찬가지로 표본을 여러 번 뽑을 수 있으니까 여기는 P햇은 되게 많았을 거고, 그 P햇에 대한 분포가 이렇게 된다는 뜻이요. 그래서 여기가 꼭 확인해줘야 되는 게 여기 있는 얘의 분산, 여기 있는 얘의 분산과 표본 평균의 분산은 다릅니다. 오케이? 그리고 여기 있는 얘의 분산과 나중에 일치시킬 수 있는 게 여기 있는 얘의 분산, 모 분산으로 일치시켜서 대신해서 써도 무방합니다. 이런 얘기. 그다음 선생님이 높아시면서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n으로 나눌 걸 n분의 1로 나눠서 보정 작업을 합니다. 이런 거는 다음에 시험 보기 전에 한번 얘기를 해줄게요. 그 부분. 알았지? 동화고 같은 경우는 좀 불안해. 동화고 있냐 여기? 아, 동화는 없어요. 대신 와부. 알지? 와부. 너는 뭐 어디였지? 평내? 평내. 판고.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불안한 아이들 있잖아. 좀 이렇게 어렵게 나올 만한 아이들은 그런 것도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 그런 아이들이 아닌 사람들은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알지? 그래서 신뢰 구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해요. 알았죠? 네.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기 있는 이 책이 단원 마무리를 빼고 다 풀어와야 됩니다. 알았죠? 단원 마무리 안 할 거예요, 이거는. 왜냐면 똑같은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조건부 확률만 할 거야. 조건부 확률은 해야 돼. 조건부 확률 포뮬러 있지 않아?